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언어의 화학 반응식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양적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1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 같은 이런 가연성 물질을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키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테인과 산소의 연소 반응에서는 이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물이 될 것이고 그 연소 반응 결과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물질은 생성물이 되겠죠. 그러면 반응물은 이렇게 왼쪽에 생성물은 이렇게 놓고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이러한 사이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물질들을 적어놓고 화살표로 표시를 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응 전후로 원소의 종류나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반응 물질들과 생성 물질 사이에 개수비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수비를 맞추는 것은 다음 장면에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에테인의 연소 반응을 완성하시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응식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테인의 연소 반응 또한 마찬가지로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적어 놓고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좀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암산으로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반응 전과 후에 개수의 변함이 없음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에 생성물에서의 탄소는 2개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는 하나 CO2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2개와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1을 적는다면 CO2 앞에서는 2를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산소와 수소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반응 전에 반응물에서의 개수가 6개가 되죠. C2H6이므로 수소는 6개가 됩니다. 그런데 반응 후에 보니까 H2O 물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수소는 반응 후 2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3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산소의 개수가 총 반응 후에 여기 CO2에서 2개가 있으므로 4개, 그리고 H2O에서 3개가 있으므로 3개, 총 4개 더하기 3개에서 7개가 됩니다. 하지만 반응 전에는 산소는 O2의 형태로 총 지금 2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산소의 개수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2분의 7이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응의 개수는 항상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있는 2를 다 곱해주면 이렇게 얘는 정수가 되면서 전체가 2배가 되는 이러한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식 전체 개수가 맞게 되고 화학식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 후에 얘네들의 상태를 기체라고 하면 G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거 H2O 같은 경우 물의 형태로 L로 표시하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탄소 5개, 수소 12개로 된 이러한 물질은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개수는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그 원소의 그 각각의 반응 전과 후에 개수가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미지수를 둬가지고 요 앞에 개수들을 미지수로 둬서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나 개수는 변함이 없음을 이용한 미정계수법으로 푸는 것입니다. 탄소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요 반응식 C5H12의 연소 반응에서 참여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3종류죠. 탄소, 수소, 산소이므로 각각의 원소의 종류별로 반응 전후로 원소의 개수는 변함이 없음을 이용해서 미지수 A를 가지고 탄소의 원자수를
반응식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소는 반응 전에 5A가 있는 것이고 반응 후에는 1C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도 적어보면 12A는 수소가 2D만큼 반응 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 보면 산소는 2B는 2C 더하기 D의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은 3개고 미지수는 4개이므로 하나의 미지수를 A를 1로 둔다면 ABCD의 미지수가 구해지게 되겠죠. 구해보면 탄소 그러니까 A가 1이라면 C가 5고, D가 6이고, B가 8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이러한 미지수 다 채우면 미정계수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보기 전에 기체 분자들의 한해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이 개수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비는 정리를 하면 그 기체 분자들이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분자들의 수의 비가 되기도 하며 입자수의 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의 조건 하에서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입자수, 즉 분자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따라서 개수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수, 몰수 비이기도 하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 같은 부피에 같은 몰수가 들어있는 것을 이용해서 몰수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개수비는 몰수비이면서 부피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량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화학 반응 전후에 또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점들을 유의해서 한번 실제로 기체 분자들의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이 되는 아주 유명한 반응식이죠. 이 반응에서 각각의 개수들을 한번 진하게 적어보면요. 1, 3, 2라는 개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소 앞에 1, 수소 앞에 3, 암모니아 앞에 2라고 하는 숫자는 각각 생성물과 반응물질들이 몇 개의 몰수로 반응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수가 1대 3대 2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몰수 비도 1대 3대 2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분자수 비가 되기도 하는 것이며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는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수만큼 있으므로 부피비도 1대 3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고 있는 질소와 수소의 그리고 생성되는 아모니아 수의 질량을 보면 그 비가 몰수비나 개수비나 부피비와 다름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응 전에 28 더하기 6은 34가 되는 것을 보고 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흡이라는 반응식을 가지고 호흡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따져볼까요? 자, 반응물은 포도당이고 산소가 되겠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의 산소와 연소 반응해서 태워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량을 총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44, 물은 H2O이므로 18이 됩니다. 자, 분자수 개수는 이렇게 1몰, 6몰, 그리고 얘도 6몰이 되고, 그 다음에 물도 6몰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량은 1몰이 있으므로 포도당의 180, 1몰에 대한 질량 그램 180g이고 산소는 6몰이 있으므로 32 곱하기 6을 해서 192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264 물 같은 경우에 18 곱하기 6에서 108이라는 질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물의 질량의 총합이 372고 생성물의 총 질량의 합도 372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반응 전에 반응물의 물질과 생성물의 물질의 총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체의 부피도 6몰이므로 22.4 곱하기 6몰 하면 134.4라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의 재련의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몰수 비를 앞에 개수 비를 가지고 따져보면 2대 3대 4대 3의 몰수 비로 반응하고요. 질량의 총합을 따져보면 탄소는 한 개가 1몰이 12g이고 3몰 있으므로 36g이 되죠. 따라서 139.2 더하기 36g을 더하면 355.2g이 되는데 이것은 생성물의 질량의 총합도 355.2가 되어서 질량이 보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부피 또한 생성물에서 기체는 이산화탄소이고 3몰이므로 67.2L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실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양적 관계는 질량 관계를 따져보고 부피 관계를 따져보고 질량과 부피 관계를 따져보는 문제들을 잘 물어봅니다. 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질량 관계를 묻는 것을 한번 예로서 찾아봅시다. 이러한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서 프로페인은 이렇게 개수비가 1대 5대 3대 4인데 지금 현재 물어본 것은 프로페인 22g입니다. 그러면 프로페인 22g을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몇 g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먼저 반응 개수비를 통해서 프로페인 22g이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페인 22g은 1몰일 때는 44니까 22g은 0.5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프로페인 1몰이 반응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3몰이 나오므로 얘가 0.5몰일 때는 1.5몰이 되는 것을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1몰일 때는 44g인데 1.5몰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66g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피 관계입니다. 기체 반응들의 반응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10L를 생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질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식을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 반응의 양적 관계 개수비를 구할 수 되겠죠. 1대 3대 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암모니아 기체 10L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는 1대 질소가 1일 때는 암모니아가 이만큼 나올 때 그때 그러면 암모니아가 10L 나오기 위해서는 질소가 몇 부피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식으로 1대 2일 때는 즉 부피비가 내나 개수비이므로 X 대 10L 해서 X는 5L, 즉 5L의 질소 기체가 소모가 되어야 암모니아 기체 10L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과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쉽게 갑시다. 이 반응식에서 마그네슘이 염산하고 반응하면 이렇게 수소 기체가 생성이 될 때 마그네슘 1몰이 소모되면 수소도 1몰 기체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1몰이 아니고 이번에는 12.15라는 질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몰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일 때 24.3g이므로 12.15g이면 0.5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몰일 때 마그네슘이 1몰일 때 수소는 1몰 나오므로 마그네슘이 0.5몰이 들어가면 수소도 0.5몰이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수소 기체는 0.5몰이 나오는 것이고 1몰일 때는 22.4L이므로 0.5 곱하기 22.4L를 해서 11.2L라는 부피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은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보았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숙지를 해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확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다 봤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